안녕하세요. 최범길입니다. 오늘은 웹 서비스 성능 올리기, 외부 연동을 비동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부 연동은 성능에 꽤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어떤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만든 서버에 뭔가 요청을 하면 우리 서버는 DB하고 뭔가 통신을 할 거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어떤 서비스, 그 서비스가 제공하는 API 같은 거를 호출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호출하면은 그 응답을 받고 이렇게 후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주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우리 서버와 그리고 어떤 외부에 위치한 그 서비스 간에 네트워크가 느려진다거나, 또는 그 외부 서비스의 처리 시간, 즉 외부 서비스와의 어떤 응답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서버의 전체적인 실행 시간에 영향을 주게 되죠. 이제 느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외부 서비스의 어떤 응답 시간이 느려지게 되면 성능은 그만큼 훨씬 이제 안 좋아지게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간단한 수식으로. 우리가 만든 서버에 스레드 풀이 5개예요. 스레드가 5개고 평균 응답 시간이 0.2초라고 해보죠. 그리고 그 응답 시간에서 외부 연동이 차지하는 시간은 0.1초예요. 즉 이제 이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1.2와 1.3 요 구간의 시간이 0.1초고 1과 1.4 이 사이의 시간이 0.2초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개 스레드는 초당 5개의 요청을 처리할 거예요. 응답 시간이 0.2초니까. 그리고 5개 스레드가 되면 초당 25개의 요청을 처리하겠죠. 즉 25 TPS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연동이 0.1초에서 0.9초로 증가하게 되면 전체 응답 시간이 1초로 증가하죠. 그러면 한 개 스레드는 초당 1개의 요청만 처리하게 될 거고 5개 스레드는 초당 5개니까 5TPS가 되는 거예요. 25 TPS를 처리할 수 있었던 서버가 5TPS를 처리하는 걸로 성능이 그만큼 훅 떨어지죠. 전체 처리량이 갑자기 떨어지게 돼요. 뭐 때문에?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오늘은 외부 서비스 연동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전체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줄 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원래 초당 25개의 클라이언트를 처리할 수 있었는데 외부 서비스의 성능의 저하가 팍 발생하게 되면서 초당 5개밖에 처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20개는 뒤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겠죠. 즉 1초 만에 25개를 처리하던 게 5초 만에 25개를 처리하는 형태로 성능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내가 1초 만에 어떤 클라이언트는 여기에 이제 그 네모로 조그맣게 표시한 것들 중에 가장 뒤에 있는 거, 5초 쪽에 있는 가장 마지막 거, 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1초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5초나 돼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외부 서비스의 응답 시간이 더 증가하게 되면 5초가 아니라 10초, 20초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클라이언트는 이거 응답이 안 오네 하면서 다시 또 막 재시도를 해요. 우리 브라우저로 치면 F5를 막 눌러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개수는 더 늘어나고 그만큼 서버가 받는 부하는 더 늘어나고 응답 시간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능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좀 고민할 게 있는데 외부 연동을 꼭 즉시 해야 하나? 예를 들어 로그인하면 포인트를 주는 그런 로직이 있다고 해보죠. 어떤 로그인 로직에서 외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이렇게 호출해갖고 포인트를 적립했을 텐데 꼭 이렇게 바로 해야 되나? 로그인에 일단 성공하면 수초 이내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호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보통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주문을 취소했을 때 푸시를 발송하는 그런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면 주문 취소 로직에서 외부에 어떤 푸시 발송 API를
딱 호출을 바로 해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바로 즉시 해야 하나? 주문을 취소한 다음에 뭐 수십 초 이내에 외부에 있는 푸시 발송 API를 호출해도 업무 로직에는 별로 문제가 없단 말이죠. 즉, 외부 연동 중에는 즉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연동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즉시 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 연동은 비동기를 고려해 볼 만해요. 어떤 별도 스레드나 별도 프로세스로 외부 연동을 처리하는 거죠. 즉, 이 그림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뭔가 요청을 하면 뭔가 DB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연동을 비동기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연동이 끝나지 않아도 바로 1.3과 같이 리턴할 수 있죠. 그리고 1.2에서 호출한 외부 연동은 자기만의 스레드나 프로세스로 알아서 이제 외부 연동을 처리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외부 연동을 비동기로 처리하게 되면 어떤 외부 서비스의 성능 저하가 내가 갖고 있는 서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부 연동을 비동기로 처리하면 외부 서비스에 성능 문제가 발생해도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외부 서비스 상태에 상관없이 내가 만든 서버의 응답 시간이나 TPS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서버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한테 일정 수준의 어떤 품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비동기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크게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그냥 별도 스레드를 바로 빵 띄워서 실행하는 방법, 혹은 뭐 스레드 풀을 사용해서 별도 스레드로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연동에 필요한 데이터를 DB에 저장을 하고 다른 스레드나 프로세스로 처리하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그 연동 데이터를 메시징 시스템에 저장하고 또 별도 스레드나 프로세스로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별도 스레드로 실행하는 방법은 그냥 외부 연동 코드를 별도 스레드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요즘은 참 구현이 쉽죠.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이제 코드를 보시면 이 다오에 뭔가 인서트를 하고 그다음에 푸시 서비스에 푸시 어싱크 뭐 이런 메소드를 실행해요. 그런데 푸시 어싱크 메소드를 봤더니 골뱅이 어싱크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놨는데, 이건 이제 스프링에서 비동기로 어떤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요즘엔 구현이 쉬워요. 내가 사용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나 그냥 언어가 이런 비동기를 되게 사용하기 쉽게 이미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보통은 거의 즉시 실행이 돼요. 물론 이게 이제 사람 입장에서 거의 즉시고 실제 기계 입장에서 거의 즉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사람이 느끼기에는 거의 즉시 실행이 돼요. 하지만 좀 고민거리가 필요해요. 고민할 거리가 있어요. 우선 트랜잭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오른쪽에 보시는 코드에서 다오에 인서트를 하고 푸시 서비스에 푸시 언싱크를 했는데, 만약에 그 다음에 트랜잭션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미 비동기로 푸시 어싱크 메소드는 실행이 돼버렸는데 데이터는 롤백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트랜잭션에 대한 처리가 좀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트랜잭션이 커밋 된 다음에 이 비동기 처리를 하도록 이제 코드를 뭐 구현을 하게 되고요. 또 서버를 재시작하게 되면 비동기로 처리하던 작업이 유실될 수가 있어요. 또 외부 연동을 실패했을 때 재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고민이 조금 필요하고, 뭔가 외부 연동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면 스레드 풀의 크기를 좀 늘리고 또 그 스레드 풀에서 사용하는 어떤 큐의 크기를 늘려서 그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안 그러면 그 처리하는 시간이 또 쭉 늘어나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별도 스레드로 실행하는 방법은 재처리 필요성이 낮은 그런 외부 연동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푸시 발송 같은 거 또는 뭐 메일 발송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안 나가면은 뭐 다시 요청하면 되는 뭐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연동 작업에 별도 스레드로 실행하는 이 비동기 방식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DB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일단 연동 데이터를 DB에 저장을 해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2에 이제 외부 연동에 필요한 데이터를 DB에 저장을 하고 별도의 모듈이 그 데이터를 읽어서 외부 연동을 하고 뭐 연동 그 결과를 저장하고 이제 이 2, 3, 4 이 과정을 반복해서 일정 주기로 반복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연동 모듈이. 이 방식을 사용하면 DB 트랜잭션 처리가 쉬워요. 일단 DB에 넣다가 롤백이 되면 뭐 외부 연동 데이터 저장한 것도 같이 롤백이 되겠죠. 커밋이 되면 같이 커밋 될 거고. 그래서 이런 DB 트랜잭션 처리는 좀 쉬운 편이고 또 외부 연동에 실패했을 때 재처리도 쉬워요. 이 연동 모듈이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에서 실패를 하면 연동 결과를 실패로 일단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데이터 조회를 할 때 실패한 데이터를 읽어다가 뭐 재처리할 수 있고 또는 뭐 다른 식으로 약간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수월하고요. 그래서 누락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연동에 이 DB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적합한 거죠. 뭐 로그인을 했는데 포인트 적립을 해야 돼. 그럴 때 이 포인트 적립이 유실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락이 없어야 할 연동에 이 DB 방식이 적합해요. DB를 사용한 이제 비동기 처리가 적합한 거죠. DB 대신에 메시징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죠. 카프카 같은 거. 일단 연동 데이터를 DB가 아니라 이제 메시징 그 시스템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동 모듈이 그 메시징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신해 갖고 연동을 처리하는 거죠. 보통 이런 메시징 시스템은 초당 처리할 수 있는 메시지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량의 데이터 이런 것을 처리할 때 이점이 있죠. 그리고 외부 연동에 실패했을 때 역시 재처리하는 게 DB만큼 쉽진 않아도 나름 이제 용이해요. 하지만 이 메시징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데이터 유실 가능성을 좀 고려해야 돼요. 이 그림에서 1.1에서 뭔가 DB 조작을 하고 1.3까지 처리를 했는데 이 외부 연동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메시징 시스템 자체하고 뭔가 연동이 잘 안 돼갖고 데이터가 날아갔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유실 가능성은 일부 고려해야 돼요. 좀 정리를 해보면 외부 연동을 꼭 동기로 바로 할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동기 처리로 해도 된다는 거죠. 이 비동기 처리를 함으로써 어떤 외부 서비스 때문에 발생하는 성능 저하 그 문제를 이제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제거할 수 있게 되고 단 비동기 처리를 하게 되면 복잡도가 증가해요. 구성 요소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외부 연동을 꼭 비동기로 할 필요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외부 연동이 성능에 영향을 준다면 혹은 외부 연동 때문에 좀 성능에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면 그러면 비동기 연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재처리나 트랜잭션 처리에 대해서 제약이 별로 없다면 그러니까 어떤 요구사항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면 그냥 별도 스레드로 비동기 처리하면 쉽게 할 수 있고 간단하게요. 또는 연동이나 성능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 DB하고 메시징을 조합하는 것까지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외부 연동 과정에서 성능 문제가 있는 분들은 외부 연동을 비동기로 처리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고 고민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